공정과 정의는커녕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대학은 국민과 학생과 교원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대학은 편법을 중단하라. 네, 오는 8월부터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담은 일명 강사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신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선 이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를 해고하는 칼바람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요일 이슈를 짚어주는 두 분이죠. 양지열 변호사,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양 변호사님, 일명 강사법이 지난해 11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를요. 정확한 명칭은 보니까 고등교육법 개정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일단 법률은 기존에 있던 것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것인데 대학 강사분들이 뭐 자조적으로 그분들끼리 하신 말씀이 보따리 장사다 이런 표현들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워낙에 신분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학기별로 한 학기마다 강의를 주다 보니까 다음 학기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네.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신분들 그야말로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보장을 해주자. 한번 이렇게 시간 강사로 채용을 하게 되면 네. 한 3년 정도는 재임용을 보장을 해주고 또 방학 때도 최저임금 수준의 어떤 수정 보장을 해준다. 이런 것들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네. 자, 처음 시간 강사들의 처우가 사회 이슈로 주목받기 시작한 게 2010년이었습니다. 그 한 시간 강사가 썩어버린 한국의 대학 사회를 수사해 달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강사법이 개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시면 저도 보따리 장사 한 5년 넘게 했고요. 네. 사실은 이분이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도 시간 강사에 관련된 건 여러 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이목을 못 받아오다가 네. 2010년도에 그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2011년에 발의가 됐고요. 네. 한창 동안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4, 5, 6년 지난 다음에 통과는 됐는데 네. 조건이 붙어갖고 유예가 됐습니다.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제 유예 없이 바로 시행한다고 한 게 이제 올해 시행한다고 하는 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정하기도 오래 걸렸고 네. 제정돼 갖고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는 관련된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아까 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교동교육법은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개정이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 대한 처우, 말하자면 임금이라든가 이런 4대 보험 관련된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은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예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와서 시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참 그 강사법 개정을 위해서 거리에서 4,000일 넘게 1인 시위, 2인 시위 하신 그 농성자들 분들도 모셔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힘들게 해서 얻어낸 강사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법 때문에 지금 해고의 칼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법의 취지는 네. 교원으로서 대학이 끌어안으라는 얘기였잖아요. 여태까지 너무 바깥에 네. 있어서 그야말로 칼바람 맞으면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장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네? 대학으로서는 부담이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간 강사 분들에게 맡겼던 강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대학에서 졸업하는데 필요한 학점 자체를 줄여버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교수들이 하고 있는 강의를 대형 강의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강사들의 일자리는 기존의 교수들의 강의는 대형 강의로 바꾸는 거죠. 그럼 시간 강사들의 일자리는 없애버리고 또 시간 강사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왜 정규 과목으로 아예 뭐 교과목을 한 대학 내에 개설하기는 어렵더라도 네. 좀 독특한 강의들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네. 강의들을 다 줄여버리는 재밌는 겁니다. 교양 강의들 많이 그러죠. 없어지는 그런 거죠. 대신에 이른바 이제 겸임 교수라는 이름으로 네.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바깥에 다른 일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렇죠. 대학에도 또 이중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이렇게 딱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을 안 해줘도 되니까. 교수라는 타이틀은 주고 교수라는 네. 타이틀도 주고 네. 강사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겸임 교수분들한테는 오히려 한꺼번에 많이 맡기는 거예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시간 강사 개념이 들어가면 한두 강의 정도를 시켜봐서 처음 맡아보는 대학 강사분들이 내가 이게 대학에 잘 맞는지 또 내 이 강의가 학생들의 호응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대학 차원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아예 신규 진입을 안 시켜버리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검증이 됐고 믿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몰아주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 이게 불법으로 저지르는 건 또 아닙니다. 이 편법 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 입장에서도 강사들을 쫓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고요. 가장 이제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의 교비 회계가 18조라고 합니다. 전체를 치면 그중에 등록금이 11조, 네. 그리고 국가보조금이 3조, 네. 그리고 근데 재단 전입금이 한 1조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정 부담금이 또 얼마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다른 형태의 예산을 늘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아까 그 변호사 말씀하신 형태의 교원의 지위가 없던 사람을 교원의 지위로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대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또 네. 하나는 방학 기간에 임금도 줘야 되는 방학기간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큰 문제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하고 또 지금 상태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물가 문제도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변호사님 말씀은 방법으로 수를 줄이고 강의당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의 대학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교육부한테 우리한테 예산을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유예가 몇 번 됐다는 거죠. 자, 강사법이 근데 시간 강사들뿐만 아니고 아까 뭐 수업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임 교수들한테 그 문제만 지금 생긴 겁니까? 다른 그러니까 수업 문제는 시간이 없나요? 늘어난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본인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가르치는 것과 함께 연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담이 가르칠 쪽에 확 늘어나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전공이 있어요. 언론인데 미디어면 방송을 전공한다. 네, 네. 이것만 수업을 하면 됐었는데 교양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뭐 신문도 하고 뭐 다른 미디어도 하고 이렇게 저널림 전반에 너무 대해서 넓혀버리는 해야 거죠.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수업들을 당신이 전임 교수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맡기는 거고 또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교수들, 이제 갓 전임을 맡은 분들에게만 만만한 분들. 굳이 표현을 그렇게 네. 하자면 그런 분들이 다 떠안는. 근데 또 그분들은 떠안으면서 본인의 부담은 늘어갔는데 또 기존에 있던 강사분들은 그분들을 또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내부에서의 굉장히 또 곤란한 입장이에요. 내부에서의 일은 갈등이. 힘들고 입장도 그러니까요. 곤란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일종의 계급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테뉴어를 받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년 보장을 받은 지 얼마 되는 정교수, 네. 중간에 있는 교수들, 그리고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초임 교수들은 네.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 대학 측에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잘 보이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일도 하고 수업 평가도 좋아야 되니까 윗사람들의 인수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진짜 너무 과중한 형태의 연구와 강의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강사들을 쉽게 말하면 짜내는 네. 이런 계급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업의 내용도 그렇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교수들이 연구를 또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수업 강의 내용도 좀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준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강에서 50명 듣다가 100명씩 120명 늘려버리면 당연히 수업하는 데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한 2,000명 강의를 해봤거든요. 아, 예. 맞네. 근데 2,000명 강의를 하게 되면은 네. 학생 한 사람이 질문이 들어와도 이게 2,000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에. 네. 그럼 시험 어떻게 점수 해요? 매기는 것도 힘들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 일주일 넘게 코피 터지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코피 나게 이렇게 채점을 해야 되는 문제가. 그래서 채점 자체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 갖고 심각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학습권의 침해가 되는 거죠. 지난달 31일에서 뭐 이런 문제점 지적들이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보완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봉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러면 겸임 교수의 자격을 좀 강화하겠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이제 그 적용이 되는 자격을 좀 심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강사분을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편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흔히 말하는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해대니까 그것 때문에 양쪽에다 욕을 먹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대학들이 이렇게 편법을 쓰는 이유 결국은 이제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강사 학생들의 주장 그리고 학교 측의 주장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예산의 1.5%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 강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강사료를 아무리 증액한다 그래도 전체 예산 1%도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0.5%, 뭐 1%, 뭐 작은 것 같지만 가용 재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인력이 너무너무 소중한 돈인 거예요. 자, 대학 측에서는 모자라니까 돈이 정부가 예산을 좀 인건비 예산을 좀 보조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도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 측 요구하는 금액하고 정부가 준비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사립대학들이 요구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할 경우에 연간 한 2천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네요. 예, 많죠.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교육부에서는 한 550억 가량은 우리가 편성을 해줄 수 있다. 4분의 1 정도 수준이네요. 근데 그것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기획지정부는 그것도 다 못 들어줄 것 같다. 아, 교육부는 550억 정도 네. 얘기하는데 기재부는 또 자르는 예, 거죠? 또 자를 것 같다. 네. 그것도 한 절반 정도 깎을 그런 것으로 보여서 이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하고 우리하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설령 그게 지켜내더라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또 세금으로 메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 금액 차가 많이 나는데 조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돈이 나올 또 공간은 정부 예산 아니면은 지금 이제 편법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의 부대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모르시겠지만 저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요즘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이 대부분 지하를 팝니다. 지하를 가장하고. 아니요, 그게 가게 영업하고. 일종 그렇죠. 가게 영업 같은 네, 겁니다.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 같은 걸 해갖고 학교 내에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업 공간이 들어서 버리는 거야. 그거를 쓰라는 얘기인데 그걸 더 확대하면은 학생들은 학습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하니까 결국 돈 나올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쪽 때문에 네. 갈등이 생기는 것.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립학교 재단한테 전입금을 더 내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네. 예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결국은 돈이 나올 때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말씀 들어보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자, 강사법 개정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